아니, 그냥 할게요. 자, 쑥스러우니까. 자, 상품 정보에, 여기 했어요. 1번 문제는 사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상품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요 부분만 보면 되고, 이 상품 테이블을요,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1번. 상품 코드 필드. 상품 코드 필드를 선택하는 게 순서예요. 상품 코드 필드를 선택을 하고, PK, 기본 키로 설정하셔. 프리머리 키. 프라이머리. 그래서 기본 키로 설정하는 거는 여기 기본 키를 달아주면 돼요. 클릭.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키. 이거 해주면 4점 따는 거예요. 그쵸? 간단하죠? 자, 두 번째. 상품명 필드에는 상품명 필드를 선택을 해서 뭐 하래요? 기본 키가 아니어도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이거 우리 했잖아요? 어디서 찾으면 돼요? 여기서. 중복된 값을 할 수 있게, 할 수 없게, 이거는요, 인덱스예요, 인덱스. 인덱스에, 여기 보면, 중복 가능이 있고, 중복 불가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상품명 필드는 기본 키가 아니면서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중복 불가능으로 떨겨주는 거예요. 알겠죠? 3번이요. 상품명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이거 우리 알잖아. 어디서 하면 돼?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얘는요, 필수. 상품명 필드를 선택을 하고 개의 속성에 필수의 예로 바꿔준 거예요. 예. 자, 3번도 해결. 자, 상품 코드 필드에는 반드시 6글자의 값이 입력되도록 상품 코드 필드를 선택을 해서 자,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고 했잖아요. 유효성 검사 규칙. 그래서 어제 우리 length 생각나요? len이라는 함수. len이라는 함수를 불러와서요. 상품 코드라는 필드명을 넣어줍니다. 요렇게. 그래서 len이라는 함수를 세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는 6이야?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이게 의문이야. 는을 써서 쓰는 건지 그냥 쓰는 건지 이렇게 일단 한번 해봅시다. 상품 코드를 기준으로 문자의 길이가 상품 코드의 길이가 는 6개가 들어가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장을 하고 바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상품 코드의 코드 값을 상품 코드의 값을 1, 2, 3, 4만 넣었어요. 그럼 여기 유효성 검사 규칙에 의해 하나 이상의 값이 굉장히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 취소하고요. 다시 디자인 보기에서 는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맞네요. 는 저장을 하고 안 된대. 저장을 하고 폰 보기. 지금 저기 는을 쓰냐 안 쓰냐 저거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1, 2, 3, 4. 는을 쓰나 안 쓰나 똑같네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되고 뭐 는을 안 써도 되고 는을 써도 되고 안 쓰는 걸로. 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소비자가 필드에는 기본적으로 0이. 그리고 소비자가 필드에 얘는 어디에 값을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0이 들어가게. 우리 지난 시간 뭐였어? 지난 시간에 나온 거는요, 오늘 날짜가 박혀있게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데이트를 써줬잖아. 그 얘는요, 소비자가의 기본값이 0으로 들어가게. 그러면 항상 여기 0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소비자가에서. 그죠? 자, 1번, 20점. 20점, 딸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자, 또 넘어가요. 이번에도 조회 속성 하는 거 나왔네요. 상품 테이블에, 여러분들 봐봐. 지금 저처럼 이렇게 돼 있죠. 파일이. 맞죠?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요거는요, 파일에 옵션에 들어가보세요. 옵션. 지금 같이 해보세요. 요렇게, 지금 우리가 했던 방식이랑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방식이랑 조금 지금 틀리게 돼 있잖아요. 창 겹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에 옵션에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템 문서로 바꿔놓으세요. 템 문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망치잖아요? 그러면 이 옵션에 들어가서 창 겹치기로 바꿔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보는 사람도 같이 망치게. 창 겹치기. 우리가 거의 대부분 연습 문제는 템 문서로 나오거든요. 확인. 네, 이거 껐다가 다시 키세요. 네, 저장하고요. 껐다가 다시 열으세요. 그러면 이제 자, 상품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열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할 때 시험 볼 때도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탭 형식으로 진짜 해놓지 마. 뒤에 사람 진짜 그 멘붕 와가지고 못 푼다 또. 자, 브랜드 코드를 선택을 해서요. 이거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요렇게 만들고 싶대요.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 조회 속성, 일반 속성이 아니라 조회 속성으로 갔잖아요. 조회 속성으로 가서 여기 텍스트 상자가 아니고 콤보 상자로 바꾸고요. 그쵸? 자, 브랜드 테이블에서 브랜드 코드와 브랜드명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행원본에 점점점을 눌러서 브랜드 테이블에서 닫기 브랜드 코드와 브랜드명을 갖고 와 라고 했잖아요. 그죠? 갖고 왔어. 그 다음에 뭐 실행은 안 해도 돼요. 닫기 누르면 됩니다. 닫기. 그러면 SQL문을 업데이트 하겠습니까? 예 라고 하면 되고요. 그러면 select 브랜드 코드 브랜드명 from 브랜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따져야 될 거는요. 그 다음 거예요. 필드에는 브랜드 코드가 저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바운드 열이요. 1일까요? 2일까요? 여기서 바운드 열이 1이라고 집어넣어야 돼? 2라고 집어넣어야 돼? 요거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행 원본에 브랜드 코드와 브랜드명 두 개를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 보니까 필드에는 브랜드 코드가 저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1번을 써야 돼? 2번을 써야 돼? 바운드 열에. 1번.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갖고 온 게 브랜드 코드와 브랜드명 이 순서로 갖고 왔잖아요. 브랜드 코드 먼저 브랜드명 이렇게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 브랜드 코드가 저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저장해줘 라고 해서 1이라고 쓰는 거예요. 바운드 되는 열이. 그러면 열 개수는 몇이라고 써야 될까요? 열 개수. 손가락으로 해봐. 열 개수는. 몇 개를 갖고 왔어요? 브랜드 코드와 브랜드명 두 개를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열 개수는 두 개라고 써야죠. 두 개. 점점점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 브랜드 코드와 브랜드명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저장이 되는 건 아까랑 똑같네. 브랜드 코드를 저장을 하는 거고 요 문제에 보면 이 브랜드 코드는 또 숨겨져 있어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 있고 브랜드명만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두 개의 열 개수에 바운드 되는 열은 브랜드 코드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요 다른 거 없어.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목록 값만 허용을 얘라고 바꾸고요. 자, 요거대로 이대로 한 다음에 일단은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실행이 아니라 저장을 하고 보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얘를 딱 누르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제집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브랜드 코드가 아니라 브랜드 명만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디자인 보기에서 열 넓이를 앞에 첫 번째 열을 0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0. 첫 번째 열 0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문제에는 써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그림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열 넓이를 첫 번째 열을 0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봐볼래요? 얘를 누르고 폰 보기를 보면 이렇게 브랜드 코드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회 및 속성은요 요렇게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5점을 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분 요렇게 이것도 뭐 몇 번 좀 해보면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관계 맺는 거. 자, 관계를 설정하는 거 어디서 해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에 내가 필요한 거 뭐? 상품 테이블의 분류 코드가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품이랑 분류가 필요해요. 갖고 와서 상품 테이블의 분류 코드가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시오. 체크야, 체크 아니야? 체크죠? 체크.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가 변경이 되면 상품 테이블의 분류 코드도 변경되도록 하시오. 체크야, 체크 아니야? 체크죠? 상품 테이블에 참여 분류 코드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세요. 체크 아니죠? 그죠? 그러면 만들기를 누르면 닫기를 누르면 저장을 하면요 1번 문제 끝나는 거예요. 자 30점 따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DB를 제대로 안 풀면 뒤에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나와요. 이렇게. 자 2번에 1번을 풀면요 2번에 1번, 3번에 1번 2번에 1번은 폼을 완성하는 거고 3번에 1번은 보고서를 완성하는 거라고 했어요. 옆으로 보는 게 더 낫겠네. 자, 얘는요, 상품 등록 폼을요, 요렇게 생겼는데, 상품 등록 폼이 요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만들어 주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딱 봐도, 얘가 단일 폼이 아니라 연속 폼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쵸?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개수가 들어갔잖아. 카운트 별 하는 것도 하나 있겠네. 그쵸? 두 개 찾았잖아? 문제대로 봅시다. 얘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자, 1번. 연속 폼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자, 상품 등록은요, 뭘로 가지고 만들었어? 라고 했을 때, 얘를 눌러보면요, 데이터에 상품 종합이라는 쿼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는 거예요. 자, 상품 종합을 가지고 만들었대. 그런데 연속 폼의 형태로 설정하시고, 그럼 형식을 기본 보기를 단일 폼이 아니라 연속 폼으로 바꿔주고요. 폼에 레코드를 추가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면요, 얘는요, 데이터예요, 데이터. 폼에 데이터가 쌓이는 거잖아. 데이터에 가서 여기서 뭘 하면 될까? 추가할 수 없도록 추가 가능을 얘가 아니라 아니오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죠? 추가 가능을 문제에 폼에 레코드를 추가할 수 없도록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그 폼에 들어가서 추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성을. 자, 본문의 전체 컨트롤에 대해서 본문의 전체 컨트롤에 대해서
그쵸? 문제대로 한 거예요. 컨트롤에 대해서 배경 스타일과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으로 설정하죠. 그러면 얘의 속성을 열어서요. 형식에 배경 스타일과 테두리 스타일, 배경 스타일 실선이 아니라 투명, 테두리 스타일, 배경 스타일 투명과 투명으로. 여기 있는 속성에 있는 메뉴들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메뉴들만 했고, 4번 폼 바닥글의 txt 개수 컨트롤에는 레코드의 개수가, 그러면 얘가 걔잖아요. 개수 옆에 있는 얘가 레이블 옆에 있는 얘네가 레이블이고, 이 옆에가 이 레이블 딴 txt 어쩌고 저쩌고잖아요. txt 개수가 컨트롤 원본에 는 카운트 별, 개수를 세는 거는 무조건 카운트 별이라고 했잖아요. 카운트 별이라고 쓰고, 본문의 컨트롤에 대해서 브랜드명, 상품코드, 상품명, 분류명, 소비자가 탭 순서로 설정하시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에 디자인에 탭 순서 눌러가지고 본문의 얘를 자동 순서, 브랜드명, 상품코드, 상품명, 분류명, 소비자가 확인을 누르면 되죠. 확인을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2번에 1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해봐. 좀 쉽지 않아요? 맞지? 아, 이 정도면 할만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 하지 않아? 맞잖아? 그래요. 우리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째는 쉽다니까. 은큼한 생각했어요. 우리 처음에 손잡기가 어렵지, 그 다음에는 손잡기 쉽잖아. 자, 2번. 두 번째. 얘는요, 2번이 좀 어려워요. 이 회차에서 2번이, 어렵다기보다는, 새로운 문제. 상품 등록 폼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얘겠네, 그쵸? 얘를 눌렀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자, 상품 테이블에서 상품 코드가 txt 상품 코드 컨트롤의 값과 동일한 레코드가 삭제되도록 할 것. 리커리 메소드를 호출하여 폼의 데이터를 다시 불러올 것. 무슨 말이냐면, 상품 테이블에 내가 상품 코드에 1000001을 쓰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요, 얘가 다 삭제되도록 만들어지라는 얘기예요. 쇼핑몰 사장님이 만든나 보지? 그치? 내가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안 팔아, 더러워서 안 팔아 해서 이 항목을 지워버리는 그런 컬이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요,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삭제 버튼을 클릭을 하고 온클릭 이벤트에 점점점 코드 작성기, 매크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요, 전부 다 코드 작성기예요. 그래서 cmd 클릭을 눌렀을 때 나는요, 뭐 할 거냐면, 상품 테이블의 상품 코드가 txt 상품 코드, 여기서 조건은요 뭐예요? 어떤 게 지워져야 되냐면, 상품 테이블에 있는 상품 코드가 txt 상품 코드에 들어가 있는, 내가 여기에 넣어주는 이 상품 코드가 삭제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럼 이 문제에서의 조건을 따라고 하면요, 얘는요, 상품 코드는 txt 상품 코드가 조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docmd 명령을 실행할 거야. run SQL문을 바로 돌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delete 상품
코드 풀어. 어디서? 어디? 상품 테이블? 문제가 어딨어? 상품 테이블에서 지우는 거죠? 상품. 딜리트 상품 코드를 상품 테이블에서 상품 테이블로부터 상품 코드를 지워줘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왜요? 여기에 우리 그 조건 쓰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상품 코드는 txt 상품 코드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 상품 코드는 호상 txt 상품 코드. 자 여기 다시 공식으로 써야지. 호상 연결연산자 txt 상품 코드 연결연산자 쌍호상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조건 따는 얘는요 무조건 다 써진다니까. 그 조건을 할 때.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그 호상 쌍호상 공식은 여기서부터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는요 SQL문을 돌려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컴퓨터가 알아먹는 내가 지금 따고 싶은 그 조건이란 말이에요. 딜리트 상품 코드를 지워주는데 상품 테이블로부터 조건이 상품 코드는 txt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애들을 삭제해줘. 이렇게. 얘는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액세스를 조금 더 하다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하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조건식 활용해서.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냐면 메모리에 있는 값을 리커리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메모리를 리커리.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SQL문을 돌려서 컴퓨터가 알아먹었잖아요. 이거를 했잖아요. 삭제 버튼을 눌렀으면 이 구문이 컴퓨터 머릿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얘를 커리를 다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커리라고 쓰는 거예요. 메모리에 있는 값을 다시 불러와줘. 다시 실행을 해서 값을 구해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제 했던 호상 쌍호상. 그래서 이렇게 외월절에 조건을 쓴다. 요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2회차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요거 같아요. 요거 새롭게 나왔으니까 Alt Q. 자 3번은요. 3번은 뭐 하라고 했냐면 상품 등록 폼에서 분류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얘겠네요. 얘 분류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분류 등록 폼을 폼보기 형태로 열 것인데 매크로 1이라는 매크로를 만든 다음에 지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쵸? 그렇단 얘기는요. 코드 작성기로 쓰는 게 아니라 매크로를 만든 다음에 매크로 1을 만든 다음에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 할 때? 이 분류 코드의 이 버튼을 온클릭 했을 때 매크로를 만든 다음에 뿅 집어 넣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매크로부터 만들어야겠죠? 만들기 매크로 뭐요? 쟤를 누르면 뭐 하라고 했어요? 분류 등록 폼을 폼보기 형태로 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픈 폼을 열어줘.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오픈 폼 보고서를 열어줘. 오픈 레포트 그거 두 개뿐이 없어. 오픈 폼 오픈 레포트. 그래서 폼 이름은요 나와 있잖아. 뭘 열어요? 분류 등록. 보기 형식은 뭘로? 폼으로. 매크로의 보고서는요 인쇄 미리 보기로 여는 거랑 폼은요 그냥 이 폼으로 여는 거 이 두 개뿐이 없어요. 그래서 매크로를 만들었어요. 만일의 조건이 상품 코드는 txt 상품 코드라고 하면 여기 상품 코드는
매크로니까 점점점 눌러서 경로 써주면 되지. 홈즈, 상품, 등록, 그 다음에 txt 상품 코드. 경로를 넣어주면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매크로 1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 매크로의 이름은요. 정확히 쓰셔야죠. 매크로 1. 매크로를 닫고 우리는 아까 분류 추가를 on클릭 했을 때 매크로 1을 불러와 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2번 문제를 못 풀었다 하더라도 지금 2번에 1번 15점, 3번 문제 5점, 20점 딴 거예요. 앞에 30점이랑 20점 땄잖아요. 그러면 벌써 우리 50점 딴 거지. 그쵸? 3번에 1번 보고서만 맞추면요 65점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가봅시다. 여기서 저장하고, 저장을 안 하면 안 돼.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어. 어떤 친구가 있냐면 시험을 보고 왔어요.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점수가 자기는 다 풀었는데 빵점이 나왔다는 거야. 그 나보면 어떻게 해? 저장을 안 한 거지. 이럴 때 습관적으로 우리는 아니요라고 눌러가지고 저장이 안 되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점수를 매길 수가 없지. 자기 잘못이지. 얘라고 해서 저장을 하시고. 자, 3번에 1번도 완성해 봅시다. 일단은요, 상품 목록을 인쇄 미리 보기로, 보고서만 인쇄 미리 보기로 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얘가 요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브랜드 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테니스와 러닝화 이거 막 섞여 있잖아요. 이거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총 상품수 카운트 쓰는 거.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다는 거.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보면 안 되겠지? 바로 풀어야겠지? 지금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보는 거고, 디자인 보기로 1번부터 5번까지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다음과 같이 정렬 및 그룹하시오. 지금은 얘는요, 여기 디자인에 보면 그룹화 및 정렬이 있어요. 얘를 눌러보세요. 얘를 딱 누르면 지금은 브랜드 코드로 정렬이 돼 있어요. 그런데 2차 정렬 기준을 분류 코드를 오름차순으로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룹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정렬을 하나 추가해 주는 거예요. 정렬 추가. 뭘 기준으로? 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추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분류 코드에 대해서는 그룹 바닥글을 설정할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 요약 표시 안함, 제목 추가 클릭하면 클릭, 머리 구역 표시 안함, 바닥 구역 표시 같은 페이지에 표시 안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룹 바닥글을 설정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바닥 구역 표시 얘를 표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닥글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네들이 없었잖아. 그쵸? 그룹을 기준으로 이 바닥글 요 여백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게 1번이고 얘는요.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닫아주면 돼요. 여기. 그룹 및 요약을 눌러서 이 X 버튼 누르면 안 되고 위에 있는 얘를 닫아주거나 얘를 언체크해서 꺼주거나. 자, 2번은요. 이거는 나왔잖아요. 브랜드 코드의 머리글 구역을 더블 클릭해서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도록, 그러면 형식에 반복 실행 구역에 얘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그쵸? 반복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얘라고 해주는 거예요. 3번 브랜드 코드 머리글 구역에 txt 브랜드에 여기겠네. 여기 지금 요거 하려고 그러나봐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뭐 하래요? 브랜드명
브랜드 코드와 같은 형식으로 정보를 표시하시오. 얘가 브랜드가 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코드가 가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페이지 따는 거랑 똑같아요. 이 컨트롤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원본에 똑같이 쓰세요. 페이지 번호 써놓은 것처럼 는 뭐라고 써있지? 브랜드명 브랜드 코드 브랜드명 가로 열고 브랜드 코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브랜드명은 필드명이잖아요. 필드명. 브랜드명은 필드명. 브랜드 코드는요. 얘도 필드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가로로 필드명은 대가로로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열만 우리가 이 필드명이랑 붙여주는 거예요. 한 칸 띄고 연결 연산자, 한 칸 띄고 큰 따옴표, 큰 따옴표, 한 칸 띄고 연결 연산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얘도 한 칸 띄고 연결 연산자, 큰 따옴표, 큰 따옴표 이렇게. 그러면 저 브랜드명이라는 거는 필드명이잖아요. 우리가 엑셀에서 앰퍼센트 써가지고 문자에 붙이는 것처럼 저기에 해당하는 필드명을 불러와서 밑에 있는 밸류 값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각각의 항목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써놓고 분류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요 한번 보면 되겠지. 얘를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 브랜드 코드. 값이 틀렸네. 브랜드 코드. 오타가 나면 안 돼. 인쇄 미리 보기. 그러면 여기 뿅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죠? 지금 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동영상 봐야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새로운 유형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봤던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도 좀 새로운 문제긴 한데 뭐 거기서 거기에 분류 코드 바닥글에 우리 아까 이거 분류 코드를 생성을 했잖아요. 여기에 다음과 같이 상품수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했어요. 텍스트 상자와 선 컨트롤을 만들 건데 어떻게 보이게? 요렇게 보이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텍스트 상자 컨트롤 이름은 txt 상품수로 설정을 하고 선 컨트롤의 이름은 라인 2로 설정을 하되 본문의 선 컨트롤을 복사해서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여기 보면 여기 밑줄 요게 그려져 있잖아. 요 선을요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 컨트롤 C 분류 코드 바닥글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V 그러면 얘가 이렇게 뿅 따라온다고요. 그러면 요쯤에 밑에쯤에 뿅 달아주는 거지. 선을 이렇게. 그리고 얘의 선 이름을 라인 20으로 하래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라인 35가 아니라 라인 22로 바꾸는 거예요. 라인 22.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있는 선을 만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총 상품수 레이블 네이밍이 된 레이블과 여기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디자인에 어딨니? 자, 딴 데를 선택해야지. 디자인에 나와 디자인. 여기 컨트롤. 이게 화면이 좁아서 이게 안 보였어요. 컨트롤에 우리는 텍스트 상자를 달아주는 거예요. 텍스트 상자를 어디쯤에? 여기. 이 상품명과 소비자가 사이 정도니까 요쯤에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는
레이블에는 총 상품수 땡땡으로 써있고,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되겠죠? 총 상품수 땡땡.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상자는 는 카운트 별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요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쓴 거예요. 자, 인쇄 미리 보기. 그러면 이렇게 뿅 들어갔잖아. 그런데 만일에 구자가 너무 35,000원 쪽으로 붙었다 라고 하면 우리는요, 얘를 조금 당겨주면 되겠지. 같이 움직이네? 별 상관없을 것 같아. 좀 틀린데? 맞죠?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만약 이거 틀렸다고 하면 클레임 걸면 돼, 이거. 이게 왜 틀렸냐고. 그래도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그룹을 해제하면 되나? 그냥 그룹. 아니면 얘를 가운데 정렬 해야 돼. 제가 볼 때는 이거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파일에서, 홈에서 가운데 정렬을 하거나, 뭐, 왼쪽 정렬을 하거나, 오른쪽 정렬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됐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집어 넣는 게 지금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만, 이건 보너스 문제네요. tx 페이지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현재 페이지 한 칸 띄고 짝대기 한 칸 띄고 23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요거 현재 페이지 한 칸 띄고 짝대기 한 칸 띄고 전체 페이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요렇게 써주면 된다고요. 얘는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는 현재 페이지는 페이지잖아요. 페이지라고 쓰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어야 되니까 연결 연산자 쓰고 공백 한 칸 띄고 짝대기 한 칸 띄고 연결 연산자, 그 다음에 앰퍼센트 한 칸 띄고 전체 페이지즈. 요렇게 써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에 해당하는 페이지에 해당하는 저 문자열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는 저 앰퍼센트를 쓰고 좌우로 한 칸씩 띄워주기 위해서 공백을 준 거예요. 인쇄 미리 보기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일에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공백을 주시면 돼요. 공백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되고, 자, 그러면요 또 15점 땄잖아요. 그쵸? 15점 딴 거야. 요 5문제가 3점씩해서 15점. 그런데 이전에는 이게 바뀐 거예요. 원래는 3번에 2번, 3번이 있었잖아. 그쵸? 그런데 2021년에는 그냥 3번에 1번, 2번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4번에 1번으로, 왜 여기 갖다 놓은지 모르겠어요. 4번에 1번으로 그냥 우리가 2번, 3번 문제에 있었던 3번이 이렇게 4번 문제 1번으로 속해져 버렸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액세스는. 다른 거 없어요. 자, 상품 등록 폼에 바로 가겠습니다. 얘는 닫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상품 등록 폼에 CMD 조회, 얘겠지? 얘를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현재 폼의 데이터에서, 문제가 틀렸네. 브랜드 코드인데 브랜트 코드라고 썼네요. 브랜드 코드가 CMB 브랜드의 값과 동일한 레코드만을 표시할 것, 필터 및 필터 온 속성을 이용할 것. 이거 어제 우리가 했던 호쌍 쌍호쌍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의 조건은 뭐예요? 브랜드 코드는 CMB 브랜드니?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해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거에 해당하는 애들만 필터링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디자인 보기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온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니까 코드 작성기에서 우리는 문제에서 조건을 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필드명은 텍스트 상자야 이렇게. 그러면 브랜드 코드는 CMB 브랜드야 이게 조건이잖아. 문제에서 그냥 그 조건만 따오면 된다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 아직 잘 외워지지는 않았지만 어제 우리가 메모리.점 필터를 해줘.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애로 메모리를 필터 온 켜줘 는 true로 요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문제에 나온 조건대로 브랜드 코드가 CMB 브랜드야? 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브랜드 코드는 호쌍 연결연산자 CMB 브랜드 한 칸 띄고 연결연산자 한 칸 띄고 쌍호쌍 요렇게 해주는 거지. 요렇게 하고 있나요? 보고만 있나요? 보고만 있어? 보고만? 여하튼 괜찮아요. 보고만 있어도 이거 내가 했던 거지 라고 기억이 나면 될 것 같아. 기억이 나면. 그래서 우리가 어제 했던 호쌍 쌍호쌍 이렇게 써먹는 거네. 이렇게 문제가 진짜 나오네. 요 정도로 알면 돼요. 알겠죠? 다 했어. 이제 다 했어. 조금만 힘냅시다. 문제 4번 남았어. 자, 지금 우리가요 몇 점 땄지? 문제 거의 70점 다 딴 것 같은데? Alt Q 하고 얘 잡고 저장하고요. 자, 이제 봐봐. 우리가 지금 30점, 얘 20점, 이거 2번 문제 못 풀었다 쳐도 30점, 50점, 20점, 합격이네, 합격. 이것만 해서 합격이라고. 축하합니다. 자, 보세요. 상품 등록 폼에 브랜드 컨트롤에 상품 등록 폼에 CMB 브랜드 컨트롤에 여기에 내가 선택을 했대. 특정 목록을 선택을 하면 비포 업데이트 이벤트가 발생을 한대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자, TXT 상품 코드에 컨트롤 CMB 브랜드 컨트롤의 값을 입력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완전 보너스 문제예요. 보너스 문제. 자, 뭐요? 여기 CMB 브랜드 얘를 키카라고 선택을 하면 여기에 있는 키카가 여기에 있는 TXT 상품 코드 여기에 키카가 뿅 들어가면 된대. 맞죠? 그러면 이 컨트롤에서 비포 업데이트 이벤트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디자인 보기에서 CMB 얘를 선택을 하고요. 온클릭이 아니라 비포 업데이트 점점점 코드 작성기 이렇게 쓰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거 CMB 브랜드의 값이는 TXT 상품 코드에 들어가면 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아니? 자, 우리가 지금 아무 때나 써줘도 되는데 TXT 상품 코드의 값이 CMB 브랜드의 값이 들어가면 돼. 이렇게 씁시다. 왜냐하면 자변이 결과값이니까 내가 원하는 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변의 TXT 상품 코드에 여기에 이 경로에 는 CMB 브랜드에서 내가 선택한 값이 들어가도록 해줘 라고 코딩을 하는 거예요. 뭐 했을 때? 비포 업데이트 하기 전에 Alt Q 한번 해봅시다. 되는지 보면 되겠죠.
저장하고 얘를 딱 누르면 내가 얘를 딱 선택하잖아? 상품 코드 컨트롤에 여기 이게 들어가네. 우리가 아까 콤보 상자로 바운드 되는 열을 코드를 들어가게끔 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코드에 해당한 깜짝 놀랐네. 나는 키카가 딱 들어갈 줄 알았어.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 또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겨워하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빨리빨리.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 우리가 4번 문제 했을 때 쿼리 문제예요. 쿼리 문제. 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분류별 상품수 쿼리를 작성하고 저장하시오. 자, 전체 상품에 대해서 분류별 상품수를 조회할 것이라고 했어요. 결과 필드는 분류 코드, 분류명, 상품수가 필요하고 상품 종합 쿼리를 가지고 이용할 것이라고 했어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 그리고 우리가 요 쿼리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테이블에서만 갖고 왔는데 쿼리를 갖고 와서 우리가 필요한 애들만 갖고 올 수 있다고요. 자,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분류 코드 더블 클릭, 분류명 더블 클릭, 상품수. 그런데요, 전체 상품에 대해서 분류별 상품수를 조회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결과 필드명은 분류코드 분류명 상품수로 표시할 것. 그러면 상품수를 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분류별 상품수, 분류코드 분류명, 이거는요 아무거나 갖고 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품명을 갖고 옵시다. 왜냐하면 그 상품수를 세면 되니까. 상품명을 갖고 와서 일단은 실행을 먼저 해보세요. 실행. 그러면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460개의 값이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같은 것끼리 묶어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분류 코드 분류명. 자, 얘네들은 같잖아요. 주니어와 이 분류 코드와 분류명은 같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시그마를 눌러서 같은 것끼리 같이 묶어지되 상품명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야 되니까 묶는 방법을 개수로 아니면 헷갈리면 합계는 셀 수가 없겠지. 얘가 숫자가 아니니까 개수로 해서 실행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잖아요. 테니스화 기준으로 레코드가 45, 얘도 레코드가 45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얘는요, 뭐가 돼 있어요? 상품명의 개수인데 여기서는 상품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 상품명 앞에 상품수 땡땡으로 써줍니다. 상품수 땡땡. 그래야지 얘를 실행을 했을 때 상품수로 나오겠죠. 32, 54, 15, 6.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또 7점 따는 거잖아요. 7점.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저장하고 분류별 상품수 그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번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고. 아까 나왔던 크로스텝 컬이네요. 분류명이 들어가고 얘는 뭐예요? 분류명이 들어가고 브랜드명이네요. 브랜드명이 들어가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간. 그죠?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그 다음에 분류 브랜드 상품 테이블 이용. 분류 브랜드 상품 테이블을 다 이용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크로스텝 쿼리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여기서 크로스텝을 활성화를 시키고, 자, 첫 번째 분류명을 넣고 얘를 행머리글 여기 Y축 느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랜드명을 넣고요. 얘를 열머리글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값을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분류명, 브랜드명의 상품명의 개수를 조회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개수는 상품명 필드를 이용하시오. 위에 거랑 비슷하네요. 자, 상품명 필드를 집어넣되 얘는요 값으로 하되요. 묻는 방법을 얘는 또 개수로 바꿔줘야지. 자, 요렇게. 그래서 내가 얘를 실행을 일단 해보세요. 실행을 해보면 긴팔티 6, 3, 11, 2, 5, 5 그리고 레코드가 45 이렇게 나오잖아요. 1번이랑 똑같은 거네. 똑같은 거를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커리 형식만 바꿔서 만든 거네요. 얘를 분류 브랜드별 오타가 되게 많네. 분류 브랜드별 분류 브랜드별 분류 저거 오타네요. 오타가 많네. 저장을 해주면 되고. 자, 4번은요 매개 변수 커리예요.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어. 자, 4번은요 매개 변수 커리. 분류 브랜드 상품 테이블을 이용해서 검색할 브랜드 코드를 입력받아 해당 브랜드 코드의 정보를 조회하는 브랜드 코드 매개 변수 커리를 작성하시오. 이거 우리가 첫 번째 한 거랑 똑같잖아요. 만들기의 커리 디자인. 그래서 분류 브랜드 상품 갖고 와서 뭐가 필요해요? 분류명, 브랜드명, 상품명, 필요한 거 소비자가 다 갖고 온 다음에 일단은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갖고 와지는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브랜드 코드를 03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이건 또 너무 안 보이네. 레코드가 16개가 보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브랜드 코드라는 값을 안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코드라는 필드를 같이 갖고 와서 여기에 조건에다가 매개 변수로 대괄호를 열고 브랜드 코드 입력이라고 대괄호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거는 분류명, 브랜드명, 상품명, 소비자가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표시 안 함으로 체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03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요거에 해당하는 값들이 뿅 보여지면요. 이거 추점 문제도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의 이름만 브랜드 코드 조회라고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액세스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요렇게. 어때요? 아까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아까 전에 푼 것보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반복해서 문제를 보시면 되고 저도 최대한 빨리 작업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일로 만든 다음에 영상들을 계속해서 잘 올려둘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한 문제씩 풀어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했던 게 다 배운 게 아니고 진짜 그 일부분만 그 앞에 있는 기초 부분만 배운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냥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문 앞에까지 갔다 할까? 그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가이드가 필요하긴 해요. 가이드가 있어서 내가 기출문제를 풀 때 기출문제 한 2, 3회 정도를 같이 풀 수 있으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건 넘어가고 왜 70점만 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엑셀이랑 액세스를 좀 구분해 놓은 거는 요것도 안녕하세요. 잘생긴 학원 수업 이민영입니다. 학원 수업 이것도 그거지만 이것도 이 순서대로 보면 이것도 봐도 되겠네요. 이거를 따라가면서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아니면 요거 자격증 공부 커마 1급 실기 이거는요. 상설 보건 문제 10회 10회를 풀어놓은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영입니다. 자, 오늘부터 요렇게 엑셀 1에 액세스 1에 엑셀 2에 액세스 2에 엑셀 기초 요렇게 설명을 하다가 전혀 기초가 없으면 안 되니까 여기도 내가 액세스 기초를 좀 설명을 했네요. 요거를 봐도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한 과정이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 기초,
액세스 기초 여기에 뭐 호쌍 쌍호쌍이랑 그 부분들을 다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X 3회, 4회, 5회 이렇게 요런 식으로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 영상이 멘트 하나만 하고 정지하고 이제 우리 마무리합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